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60세 이후 과일 섭취에 대해 과학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터넷에는 특정 과일이 위험하다거나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극단적인 주장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영양학과 의학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과일 섭취를 어떻게 조절하면 좋은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0세 이후 우리 몸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대사 기능의 변화. 기초 대사율이 점진적으로 감소합니다. 인슐린 민감도가 낮아져 혈당 조절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서서히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 번째, 소화 기능의 변화. 위산 분비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장 운동성이 다소 저하될 수 있습니다. 소화 효소 분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개인차가 매우 큽니다. 건강 상태, 생활 습관, 유전적 요인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과일은 여전히 중요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대한영양학회는 연령과 관계없이 하루 과일 섭취를 권장합니다. 과일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과일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과일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당뇨병 환자는 혈당 지수가 높은 과일의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만성 신장 질환자는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장 질환자는 산도가 높거나 식이섬유가 많은 과일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내 건강 상태에 맞게 조절한다는 개념입니다. 주의가 필요한 과일과 그 이유. 첫 번째, 바나나. 칼륨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중간 크기 한 개당 약 420mg으로 만성 신장 질환 3단계 이상 환자는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당분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이거나 경도로만 감소한 경우 하루 한 개 정도는 문제 없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경우 혈당 반응을 확인하며 적정량을 찾습니다. 만성 신장 질환이 진행된 경우 의료진과 상담 후 섭취량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 포도. 당분 함량이 높습니다. 100g당 약 16g으로 혈당 지수가 중간 정도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한 번에 작은 송이약 80에서 100g 정도로 제한하고 일반인은 하루 1에서 2회 적당량 섭취는 문제 없습니다. 옥살산 함량은 시금치, 견과류보다 훨씬 낮아 신장 결석 위험은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망고는 당분이 높은 과일입니다. 중간 크기 한 개당 약 45g으로 일부 사람에게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소량으로 제한하고 혈당 반응을 확인하며 일반인은 한 번에 반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알레르기 이력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감은 탄닌 성분이 많아 공복에 과량 섭취 시 위석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분이 높은 편입니다. 공복 섭취를 피하고 식후에 먹습니다. 하루 한 개에서 두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소화기 질환이 있다면 주의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과일들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양을 조절하고 섭취 방법을 주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적극 권장할 수 있는 과일로는 첫 번째, 블루베리, 딸기 등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혈당 지수가 낮고 당분이 적습니다. 규칙적인 베리류 섭취가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되며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권장 섭취량은 하루 50g에서 100g이 적당합니다. 두 번째, 사과의 장점은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혈당을 완만하게 올려주고 포만감을 줍니다. 규칙적인 사과 섭취가 심혈관 건강과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권장 섭취량은 중간 크기의 하루 한 개가 적당합니다. 세 번째, 아보카도의 장점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당분이 매우 낮습니다. 특히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또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권장 섭취량은 하루 2분의 1개에서 1개가 적당합니다. 네 번째, 토마토의 장점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이 풍부합니다. 당분이 낮고 칼로리가 낮습니다. 또한
전립선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권장 섭취량은 하루 1개에서 2개가 적당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올바른 과일 섭취법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 섭취 시간은 식후 섭취가 좋습니다. 혈당 급상승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늦은 시간은 피하여 소화 부담을 줄입니다. 두 번째, 섭취량은 대한영양학회의 권장량은 하루 1에서 2회, 한 번에 200g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당뇨병이 있다면 한 번에 100g 이하로 나누어 섭취하시고 다양한 종류를 조금씩 먹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섭취 방법으로는 천천히 씹어 먹으면 소화를 돕고 포만감을 높입니다. 가능한 경우 껍질째 먹으면 식이섬유와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그리고 과일 주스보다 통과일이 좋습니다. 만일 당뇨병이 있다면 과일 섭취 후 혈당 변화를 확인하고 소화 불편감, 알레르기 반응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이젠 과일 섭취에 대한 흔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볼게요. 오해 첫 번째, 60세 이후에는 과일이 독이다. 진실은 적절한 양의 과일은 여전히 건강에 이롭습니다. 다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게 선택하고 조절해야 합니다. 오해 두 번째, 과일의 당분은 설탕과 똑같다. 진실은 당분 외에도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함께 들어있어 단순 설탕과는 다릅니다. 오해 세 번째, 특정 과일만 먹으면 질병이 예방된다. 진실은 단일 식품으로 질병을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식단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오해 네 번째, 병원에서 중요한 정보를 숨긴다. 진실은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개별화된 영양 지도를 제공합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질문하고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1단계, 현재 상태 파악. 현재 어떤 과일을 얼마나 먹고 있는지 기록해봅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2단계, 목표 설정. 하루 1에서 2회, 적절한 양의 과일 섭취를 목표로 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과일을 순환하며 먹습니다. 3단계, 점진적 조정. 급격한 변화보다는 천천히 습관을 바꿉니다. 과일을 먹은 후 몸의 반응을 관찰합니다. 4단계, 정기적 점검. 혈당, 혈압 등 건강 지표를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필요시 의료진과 상담하여 조정합니다. 과일을 구매하실 때는 제철 과일을 선택하면 신선하고 영양가가 높습니다. 또한 한 번에 너무 많이 사지 않아야 합니다. 냉동 베리류도 좋은 대안입니다. 60세 이후 과일 섭취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와 무조건 많이 먹어야 한다의 양극단이 아닙니다.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게 선택합니다. 두 번째, 하루 1에서 2회 적절한 양을 섭취합니다. 세 번째, 여러 종류의 과일을 골고루 먹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질환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건강한 노년은 극단적인 제한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식단과 생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